사실 저희 두 번째 주제가 숙명여고 사건보다 더 뜨거운 게 아닐까 싶은데요. 2주 전에 났던 대법원 판결입니다. 11월 11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이제 여호와의 신도 오승원 씨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이때까지 간혹 가다가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 변호사님, 이 문제는 법조계에서도 지금 뜨겁지 않나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뜨거운 거고, 이 판결문 자체만으로도 뜨거운데 그 이후에 이제 파장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럼 대체 복무를 도입을 할 것인가, 대체 복무를 도입하지도 않고 이렇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해도 되는 것인가 등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댓글에 군대 간 나는 비양심이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도대체 양심이란 게 뭔지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법원이 말하는 양심이란 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양심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착한 마음, 뭐 올바른 생각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의 그 가치관이나 윤리관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면 개인의 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는 그런 그 내면의 생각을 양심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사람이 있다. 그때 내가 총으로 사람을 살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이 총을 거부하는 분들의 신념은 뭐냐면 그 경우에도 내가 총을 들지 않겠다. 왜냐? 그때 총을 든다면은 내가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총을 들지 않겠다는 그런 내 신념이 무너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전부가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그 정도에 이르러야만 사실은 그런 걸 우리가 그런 부분을 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대법원이 지금 이때까지는 신념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 기준을 따르면은 양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또 판단이 바뀌어가지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게 되는 뭐 배경이나 이유, 논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그 병역 종류의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그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 병역 거부자 무죄 건수가 하급심에서 계속적으로 좀 증가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 면들이 좀 고려됐다고 보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여기 판결문이 굉장히 많은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도 이제 OECD 국가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교과서 안에만 녹여있는 그 양심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 뭐 LGBT, 성적 소수자랄까 이런 병역 거부자랄까 이런 사람들에게 형사처벌만의 어떤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지도 주거든요. 그런 다를 수 있는 자유, 관용과 포용을 베풀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헌법상의 장치가 양심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 양심의 자유에 기초해서 그 사람들에게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그렇지만 감옥에 간 것과 동등한 정도의 어떤 그 병역금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설계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드디어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밑에 당연히 전제로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병역이나 무슨 국방의 의무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저희가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거다. 이걸 왜 그러냐면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게 돼버리면은 모두가 이제 군대를 안 가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보가 위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내면의 양심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게 안보 사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변호사님들 보시기에 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약간 너무 비약일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타 다른 나라들이나 OECD 국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병역 의무라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국가 안보라는 것은 더 높은 가치를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지금 뭐 일부 인터넷에서는 나도 그럼 여호와의 증인 할래. 여호와의 증인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군대 안 갈 수 있는 건가요?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과연 이것이 병역 기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후에 대체 복무를 만들고 네. 설정하고 관리하는지가 가장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는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안보 사치라는 의견에 대해서 일부 공감 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대부분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있는데 네. 기독교의 어떤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그 생각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뿌리 내려 있는 그런 문화에서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러시아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에서 양심의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도 지금 안보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고 그런 안보를 지킬 수 없다면 결국 양심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그 주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과연 이분들에게 관용이나 포용을 베풀어서 우리 안보가 위태로워지느냐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에 비춰보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연간 한 600명 정도가 지금 거부를 한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얼마나 네. 거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차피 병력 자원으로는 별로 쓸모가 없는 분들이에요. 총을 들기를 거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전쟁에 나가도 어차피 병력 자원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굳이 전장으로 내몰아서 그 헌법이 다룰 수 있는 자유를 일단 법리적으로는 보호하고 있는데 그거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감옥에 꼭 보내야 되느냐, 그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느냐, 그 사람들한테 너는 우리랑 다르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려면 양시적 병역 거부라는 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양시적 병역 거부를 입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닌데 왜냐면은 뭐 대법원이 또 기준을 제시하긴 했는데 이게 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뭐 절박하고 뭐 구체적이고 신념이 깊어야 한다, 뭐 확고하고 진실돼야 한다. 되게 약간 좀 추상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대법원이 탁 던져버렸는데 이것이 잘 정착하려면 좀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거 문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들 보시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는? 우리 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검증할 수 있고 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상적인 건 맞아요. 깊고 네. 확고하고 진실돼야 된다. 네.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깊다는 건 무슨 의미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 깊숙이 그 신념이 있어서 그 신념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확고하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죠. 진실되다는 거는 거짓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어떤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전략적으로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깊고 확실하고 진실하다면 그게 내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학교 생활을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그런 게 발현이 되게 돼 있어요. 느닷없이 지금 뭐 특정 종교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걸 깊고 확고하고 진실하다고 볼 수 없는 거는 뭐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뭐 재판을 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알기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네, 다른 입장이 나오니까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진정한 양심 입증은 정말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슨 뭐 어렸을 때부터 무슨 모태 신앙으로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평화주의자인데요, 뭐 전쟁을 반대하는데요 라는 취지의 어떤 인생을 살았다, 그게 과연 입증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는 쉽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현재 그 병역 의무보다 훨씬 더 좀 힘들고 장기간의 어떤 불리한 근무를 시키게 함으로써 너 그냥 병역 의무를 할래 아니면 이거를 할래 대체 복무를 할래 라고 했을 때 선뜻 저는
대체 복무를 하겠습니다. 제 양심에는 이것이 반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뭐 양심이 입증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복무제를 그 병역 의무화 등가적으로 네. 할 수 했다면 그 대체 복무제를 하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양심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재판은 그걸 안 하고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대체 복무 기피죄 같은 게 이제 신설이 되면 그 과정에서 양심이 심사되느냐가 이제 논란이 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제 주변에도 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되게 다 구별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만 과연 그러면 양심적 자유의 보호 대상이냐는 좀 논외이고요. 왜냐면 우리 헌법에서 보호하는 양심적 자유라는 것은 뭐 장기간에서 가질 필요도 없고 순간적으로 그런 양심을 형성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야 나는 이거 안 되겠다 라든지 뭐 성경을 읽고 나서 지금부터 내가 총을 들지 않겠다라든지 네. 또 뭐 꼭 이런 그 병역 거부 말고도 양심이라는 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돼지고기를 내가 먹지 않겠다든지 수요를 거부하겠다든지 그런 여러 종류의 양심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양심이 아까 깊고 확고하게 진실되게 형성되었는가는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기장도 있을 수 있고 가정환경에 관한 그 조사도 해보면 그런 네. 내용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 변호사님께서 지금 뭐 대체 복무제를 좀 등가적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걸 선택을 함으로써 좀 어느 정도 선별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좀 약간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게 그 올해 6월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대체 복무제나 혹은 이제 어떤 예외 조항 없이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을 이제 모조리 처벌하는 건 좀 위헌이다 하면서 법을 고쳐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아직 그 법이 아직 2019년 말까지 지금 이게 마련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걸 제도를 만드는 중인데도 대체 복무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대법원이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단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판결문을 보면은 대체 복무제는 있든 말든 일단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 양심적 병역 거부 그 자체로서의 어떤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했어요. 이거 좀 약간 너무 대법원에서 앞서 나간 거 아닌가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네. 저는 그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네, 그 대체 복무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아니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런 분들은 주로 그 양심적 병역을 찬성하시는 분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죄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체 복무제가 있든 없든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유죄고 무죄라고 다 주장하니까 네. 대체 복무제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이게 법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한 지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네. 뭐 뒤에 문화는 일제 강제징용처럼 지금 사건이 많이 쌓이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여기서 판단을 안 해주고 내년 이제 12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법적 지위가 너무 불안해지고요. 이분들을 지금 만약에 유죄 판결을 했다가 나중에 대체 복무제가 도입이 돼서 혹시 그때 이후에는 무죄 판결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네. 지금 유죄 확정 판결을 해버리면 재심도 안 돼요. 이분들은. 그래서 네. 영구히 취업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사면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년 이후에 이 사건화가 된 사람과 지금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 사이 형평성에 엄청난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따라서 무죄 판결을 하려면 지금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2018년 6월 달에 이제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이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이제 판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의견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무죄를 판단하되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네, 헌법재판소에 그때 그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외견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취지예요. 그런 거를 병역법 88조 1항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 헌법재판소의 그 취지에 따라서 지금 다수 의견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또 그렇게 굳이 그런 취지인데도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선언한 이유는 만약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 그러면 그거는 소급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모두 지금까지 그 유죄 판결 받았던 분들이 전부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구금된 기간 동안에 또 형사보상을 다 해줘야 돼요. 네. 그럼 재정 소요가 엄청나게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는 위원회 취지를 선언하면서도 네. 그 주문, 그러니까 판결의 결론에서는 합헌으로 선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대체 복무제를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좀 뭐 적절한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요즘 또 나오는 말이 지금 36개월을 대체 복무하자고 하는데 이마저도 지금 너무 가혹하다. 이 대체 복무제 36개월 우리에게 힘들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 그 더 나아가 더 많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저희가 지금 받아줘야 되는 걸까? 아니면 이게 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인가?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미 이런 판결이 나오고 대체 복무 제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일진보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대체 복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추후에 문제가 되고 천천히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지금 단어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하고 계세요. 나는 뭐 비양심적이라서 뭐 군대 갔다 왔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듯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여론이랄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36개월은 너무하고 무슨 1.5배 정도가 적절하다 이런 논의는 추후에 어느 정도 이 정도라면 병역 기피가 아니라 어느 정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적정 수준으로 모두가 이제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난 다음에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이 기간이나 그게 또 다른 뭐라고 징벌적 대체 복무제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던데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심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비양심이냐? 그러면 이제 뭐 신념적 거부라고 해야 되냐, 종교적 거부라고 해야 되냐 이런 말씀도 있으신데 신념적 거부라고 또 쓰면 또 그럼 나는 신념이 없어서 군대를 갔다 온 거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종교적 거부라고 하면 또 그 이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용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판결을 통해서 실제로 양심의 자유를 인정받아가지고 군 대체 복무제를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깊고 확고하고 진실돼야 되는데 그 심사를 과연 법관이 해야 되느냐는 말도 있겠지만 그래서 위원회가 해야 된다는 그런 그 견해도 있습니다. 법관이 도대체 뭐 전문성이 있다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냐. 병무청이나 이런 데서 여러 그 사회 각계 사람들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그 심사를 해보면은 진짜로 깊고 확고하고 진실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 복무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 복무제의 내용이 지금 논의되는 건 뭐 교도소 36개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소록도 뭐 40개월이라든지 뭐 지뢰 제거에 대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그 가혹 업무에 종사하게 한다든지 또 유럽 같은 경우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무슨 불 날 때마다 뭐 10년 동안 그 동원을 해야 된다. 불 날 때마다 10년을 갈래 아니면 24개월 그냥 그 전방에 갔다 올래 하면은 정말 이렇게 깊고 확고하고 진실되지 않은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 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강력한 대체 복무제를 하는 게 맞고 지금 그런 것을 주장하는 대체 복무제를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은 수용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여기 뭐 댓글에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제가 봤을 때는 양심 재판소를 만들라고. 양심.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다 양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발생하는 얘기죠. 좀 앞으로 또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하는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